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빈칸에서 보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31번부터 34번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31, 32번 두 문제가 EBS 연계로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거는 수완 16강, 두 번째 거는 수완 테스트 4번이에요. 그래서 역시 전반부 안 내시는 클래스, 우리 출제자들 1에서 15강 이런 데 안 내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네가 retold many times 여러 번 반복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썰 같은 거 풀 때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또 우려먹고 사골처럼 계속 우려먹는 거 똑같은 얘기 맨날. 자, 이럴 때 네가 기억에서 꺼내는 것은 is the index to the story itself. 이야기 자체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말이 이제 원래 EBS를 안 봤던 학생들이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지표라는 거 여러분 인덱스라는 건 뭐죠? 혹시 이 공책 같은 데 보면 맨 뒤에 있는 색인 이렇게보다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플래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인덱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지표를 하나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표를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인덱스를. 자, 그 인덱스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embellished. 이것도 이제 EBS에서 처음 안 봤다고 여기 처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윤색된다. 뭔 소리야? 여러분 혹시 그 벨이란 단어 아세요? 벨이라고 프랑스어로 이게 아름답다라는 뜻이래요. 노트르담 파리 같은 뮤지컬 보면 벨이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 그 미녀와 야수인가? 거기 보면 이제 벨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색이란 건 한마디로 색을 덧붙이고 이제 아름답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는데 이게요 아름다워져요. 이거 진짜 윤색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MSG 치는 거죠. 착착착.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윤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그 윤색조차도 표준화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윤색이 되는데 그것조차 표준화된다. 자, 이 단어 별표. 표준화라는 건 여기서도 중요하고 저기 40번 요약문에서도 선택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표준화라는 건 똑같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수능을 standardized test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씩 모든 애들 모아놓고 다 똑같은 시험 치르잖아요. 그래서 standardized test라 그래요. 표준화된 시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S를 쳐도 그것도 어떻게 돼? 다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든 사람 나오는데 당연히 뭐로 보셔야 돼요? 예시로 보셔야 돼요. 앞뒤와 매칭하면서 읽어볼게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He has told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했던 그 이야기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Little variation.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술 취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And any variation that does exist. 정말로 존재할 수도 있는, 존재하는 변화조차도 이 변화도 뭐가 돼버려요? 변화도 뭐가 된다? 이야기 그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SG를 자꾸 치고요. 그 MSG 치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Regardless of its origin. 그 이야기의 기원. 이게 원래의 스토리겠죠?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regardless of라든지 independently of 이런 표현이 약간 비슷한 표현인데 일종의 부정어로 보셔야 돼요. 이거랑 상관없어진다는 건 이제 얘랑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야기랑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막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 같은 거 막 해주는데 어느 날 자기 좀 MSG 좀 쳤어. 애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졸라 좋아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지. 기정사실. 원본이랑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사람들은 디테일을 추가해요. 자신의 이야기에. 근데 이 디테일은요.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약간 구라를 섞을 수도 있다는 것이. They are recalling indexes. 그들은 지표를 기억했다가 아까 지표 기억한다고 했었죠? 지표를 기억한 다음에 뭐 하냐면 디테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MSG 친다고요. 자, 만약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요. 그들이 좋은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근데 뭘 하지는 못해? 그 타당성을 별로 확신하지는 못해.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구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일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추가를 하면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자, 여기 정말 중요하네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그 디테일을 가지고 똑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자, 여기 어떻게 해요? 뭘 확실하게 할 거냐면 영원한 장소를
확실하게 할 거래요. 그 인덱스에 있어서. 즉 구라라도 섞다 보면 그 이야기의 일부가 그냥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야? 여기도 이제 time and agai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좀 어렸을 텐데 time and again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의 어구로 again and again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한 그 이야기들은 자, 기억과 자, 어떤 기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죠.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랑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어떻게 될까요?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내용 그대로 지우면 됩니다. 뭔가를 추가해도 그건 영원히 이제 그 자리에 남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그 자체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랑 내 기억이 어떻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동일해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라고 이런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내 기억이 그냥 도움이 된다. 아니고 3번은 완전히 반대말이죠. 에얼리언 하면 이제 낯선이란 뜻인데 낯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퍼머넌트하게 자기를 잡게 되고 하는 거니까 낯설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prior to 하면 뭐뭐 이전에란 뜻인데 이야기가 기억보다 이전에 있다 뭐 이런 선후 관계를 얘기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MSG 치다 보면 계속 그냥 그 내 이야기가 곧 그 기억이 돼버린다. 이렇게만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트럴, 중립적이다.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찍은 사람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원래 이제 뒤에 두 줄이 더 있었거든요. 원래 EBS 원문에서. 그런데 이제 두 줄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두 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변하게 되다가 어떻게 된다? 원래 이야기가 완전히 잊혀져 버린다.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랑 상관없게 된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 원래 이야기랑 상관없이 이야기가 내 곧 기억이 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곧 내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거랑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 너무나도 좀 쉽게 맞출까 봐 걱정을 했나 봐. 그래서 지워버렸는데 지우셔가지고 35%나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누구한테? 평가원 출제자분들께. 자,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정답은 이제 아이덴티컬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애초에 이 지문을 EBS에서 아예 안 봤다면 뭐 인덱스, embellish, standardized, regardless of its origin 이런 거에 하나도 반응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 보면 힘들어요. 이런 지문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처음 EBS에서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지문들 반드시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EBS를 좀 맞았더라면 그래도 난이도가 좀 괜찮았어요. 그렇게 막 6월에 비해 막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EBS를 내가 막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틀리고 막 나가고 하면은 등급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도 지문들을 선생님이 선별해서 이 파이널 스팟라이트에서 다루길 거기 때문에 혹시 EBS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32번 보도록 할게요. With population growth slowing 자, with 오른쪽 자리 두 개 봐야 되겠죠. 인구 증가가 줄어들면서 자, 가장 강한 힘인데 increasing 뭘 증가시켜요?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뭐에 대한 수요? 더 많은 농산물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강한 힘은 바로 증가하는 소득이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니까 인구가 수요가 될 수는 없고 증가하는 소득이 뭘 만든다? 농산물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 간의 관계를 딱딱 잡아 놓으시면 이 첫 번째 문장 잘 읽으신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이 증가하는 소득이란 건 사실상 모든 정부와 개인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소득주도 성당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소득을 좀 어떻게든 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얘가 증가하는 소득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요가 높아진다. 이것만 딱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그 다음 양보절 나왔습니다. 비록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이 좀 더 적은 비율을 써요. 자신의 수입에서의 비율을 어디다 써요? 음식에다요. spend A on B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otal 전체를 보면 they가 누구예요? richer people. 이 부유한 사람들이요. 더 많은 음식 그리고 더 부유한 음식들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식비 얼마 쓰겠어요? 많이 쓰겠지 뭐. 졸라 비싼 데 가가지고 500만 원 써요. 근데 그래봤자 10%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식비로 60만 원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적어도
이해되시죠? 자, 양보절하고 주절 나왔는데 주절 중요한 말이겠죠. 주절에 강조가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한다. 여기 이거 딱 보셔야 되겠어요. 좋아요? 다시 소득이 늘면 농산물을 더 요구한다. 그래서 부자가 누구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한다. 같은 말인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있을 때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 다음 문장. The change in diet. 식단에서의 미안. 여기 안 읽었네요. 자, 근데 이 richer, 풍성한 음식이란 건 뭘 가지고 오냐면 contribute, 뭘 가져와요?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그 다음에 건강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질병 마이너스 건강 악화 마이너스. 자, 부자가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 안 좋은 음식들을 소비한다. 이렇게 안 좋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다음 change in diet, 식단에서의 변화인데 이 식단 변화는 보통 높은 수익과 동반한다라는 건 아까 수익이 높아지면 뭐예요? 음식을 소비한다 했으니까 식단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건 뭘 요구하냐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증가를 요구합니다. 뭐의 생산에 있어서? feed grain에 있어서요. 뭐가 아니라? food grain이 아니라요. 이것도 이제 EBS에서 안 보고 여기서 처음 보면 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feed grain, food grain 이게 뭐지? 막 라임 좋은데? 하면서 자, 그리고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과로 푸는 것이에요. 뒤에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일단 feed grain, food grain 이게 뭐냐? 일단 food grain은 뭐겠어요? 정말 곡물인데 음식용 곡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곡물이니까 예를 들어 뭐 밀이라든지 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feed grain은 뭐죠, 여러분들? feed grain? 이거 EBS에서 공부해서 알아놨었어야지. feed grain은 사료용 곡물인 거예요. feed가 먹이다니까. 물론 사료용, 인간이 이거 먹는 거고 얘는 사료용 곡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점점 더 이제 식단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식단의 변화는 당연히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하는 거죠. 더 많은 음식 소비, 더 부유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은 사료용 곡물을 더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사료용 곡물을 요구한다고요. 왜 사료용 곡물을 요구해요? 자, 왜냐면 동물성 음식이 무슨 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사료랑 동물이랑 연결해 보세요. 사료용 곡물을 먹으려고 설마 부유한 사람들이 소 여물을 먹으려고 이걸 할까? 아니지. 사료용 곡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물 음식을 뭐 할 거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처먹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예요, 고기. 자, food, 씨발 그냥 meat이라고 쓰지. animal origin의 음식이란 거 고기예요. 고기 소비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곡물보다는 사료용 곡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정도의 방향만 잡으셔도 훌륭해요. 그래도 맞췄을걸.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feed grain, food grain 하면서 해버리면 이제 이 문제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정도만 보고 일단 뭐 더 근거가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계속 읽어봤었어야 되겠죠. It takes 2 to 6 times more grain. 자, it takes 필요로 한대요. 2배나 혹은 6배 더 많은 곡물을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하는데? 여기 나오네. Produce food value, 음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뭘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고기를 만들려면 사료용 곡물이 한 2배에서 6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자, 이런 비교급에서 대조 딱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뭐 잡아야 돼? 대조를 딱 잡으셔야 돼. To get the equivalent value directly from plants. 식물로부터 직접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가치를 얻는 것보다 이 동물성 음식, 즉 고기를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2배에서 6배 많은 곡물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따라서 그 결과 It's quite credible to estimate that 대디아라고 한번 추정해 보는 거는 신뢰가 되는데 In order to meet economic and social needs within the next 3 to 5 decades 다음 50년 이내에 사회적 필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자 여기 이제 그래서 shoot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More than twice as much grain and agricultural products 2배 이상의 곡물과 농산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뭐보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 그런데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 이 음식에 있어서 insecure, 안정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산물 소비가 엄청나지는데 요거 이제 감당하려면 졸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냥 많이 만들면 안 되고 음식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추론형 빈칸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보고 한번 선택지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택지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기가 식물 기반 음식을 displace,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단에서. 그럼 이건 고기가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죠. 1번 어때요? 1번 괜찮죠? 됐습니까? 1번. 2번. 자, 고기가, 자, 이거 보세요. 고기가 친환경적 프로세싱 시스템, 처리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지문에서 한 적 없죠. 고기 처리를 하려면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었고. 3번. 고기가 몇몇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채소도 먹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지문에서 한 적 없어요. 영양적 불균형. 영양이란 말 특히 이제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고기가 소비자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었지, 고기를 먹는 게 그냥 봐봐. 그러니까 현상을 뒤집어 본 거야. 그냥 얘들은 지문에서 뭐라 했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했었지, 얘는 고기가 소비자들의 높은 지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고기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있어서 인구는 그냥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기 증가가 일어나는 거지, 뭐 인구 증가를 일으킨다 이런 말은 역시 추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1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3번. 자, 33번. 오히려 이제 비연계 문제가 연계 문제보다 오답률이 더 괜찮은, 31번보다는 좀 괜찮네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풀립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옥스퍼드의 정의를 봐요. 옥스퍼드는 되게 유명한 그 사전이죠. 정의를 보면 한 사람은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냐면 post-truth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독해 정면에서 오지게 정리했던 표현 나왔습니다. 바로 not so much A. 뒤에 뭐 기다려야 돼요? but이나 as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뭐다? B다. 그걸 딱 기다려야 되고, 당연히 뒷부분에 훨씬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 포스트라는 단어가 요즘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6평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후기 모더니즘 하기도 하지만 벗어날 탈, 알겠습니까? 예. 탈진실,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6평에 나왔었던 접두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탈진실을 정의를 했는데, 이 탈진실한 건 뭐냐면, 몰랐다 하더라도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에서 벗어나는 건 진실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기야. 진실이라는 건 종속돼 있다. 어디에 종속돼 있다?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돼 있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실 없다가 아니라, 자, be subordinate to 하면 뭐뭐에 종속돼 있다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가 어디에 종속돼 있다?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돼 있다. 얘가 훨씬 큰 거다. 얘가 갑을, 이렇게 딱 관계를 잡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옥스포드의 정의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 탈진실이 무엇인가에 주목을 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탈진실은 뭐냐면 the idea that, 뭐라는 사실 생각이냐면 감정이 때때로는 matter more,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사실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되냐? matter more than 이라는 비교급 표현에서 대조를 딱 잡으셔야 되고, 잠깐만, 대조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스텝 2 재진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 독해 강의에서 계속 했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에서 재진술된 거 보이세요? 여기에서 사실보단 정치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이라 했죠. 그러면 감정이 뭐랑 재진술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정치적인 관점과 비슷한 말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But just as important, 근데 똑같이 중요한 건 다음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Why this ever occurs? 왜 이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why, 왜, 이게. 자, 이게 뭐죠, 이게?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고, 감정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팩트, 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걸까? 이 생각하면서 그 뒤를 읽으셔야 돼. 그 이제 딱 읽어보시면 someone, 어떤 사람은요 does not argue,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뭐에 반하여? 분명하고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그거에 반대 주장할 수 없어요. For no reason,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무작정 사실을 그냥 반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he or she does so, 그 또는 그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겠죠. 쫄지 마세요. 앞에 있는 동사구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에 그냥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잠깐만, 뭐 할 때니까. 지금 아까 우리 뭘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왜 하는지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when 부사절에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딱 기셔가지고 이럴 때 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뒷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글 읽을 때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It is to his or her advantage. 별표. 그 주장이 자신의 이익에 닿아 있을 때. 알겠어요? 응? 팩트고 나발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감정이 팩트보다 훨씬 중요하다. 팩트보다 중요하다. 언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끝났어요. 읽어볼게요, 이제. 한 사람의 믿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불편한 사실에 의해서요. 그럴 때면 때때로 더 선호된대요. 뭐 하는 게? 그 사실. 저 사실이 뭐였죠, 아까? A였죠? A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선호된다. A를 무시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지만 사실 불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불편해. 불편한데? 네 감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B가 딱 개입하기 시작하면 A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 하고 있고요. 이게 일어나는데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we are seeking to convince, 우리가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겠지.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팩트 보고 다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대디아예요. 이런 종류의 탈진실적 관계, 사실과의 탈진실적 관계는 일어나는데, 자 여기도요. 오직 이럴 때만 일어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우리 부사절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 탈진실이 일어나느냐? 근데 아까 우리 원인 딱 필자가 딱 한 번 얘기해 줬는데 언제였죠? 빨리 말씀해 보세요.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2 이상 2 이하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아주 깔끔하게 풀려요. 처음에 대조 잡아가시고 왜를 아는 게 중요해 했을 때 부사절을 통해서 이때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한 거죠. 그게 do so, 이런 표현. do so. 앞에 있는 동사구를 대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when 이런 데에서 딱 깔끔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assert,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우리 이익에 맞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맞는 이 말이 과연 몇 번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맞는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요. 1번, 우리의 hold back 하면 뭐예요? 이렇게 뒤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정을 홀드백 할 때, 홀드백 하기 위해서. 아니죠. 감정을 개입해야 되겠죠. 감정 개입. 이건 완전 반대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균형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우선할 때, 굉장히 정치적일 때. 다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일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니고 3번, 우리가 뭐 하도록 하냐면 give way to, 뭐뭐에게 길을 내주다, 양보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길을 내주려고 할 때 보자마자 꺼야 돼요. 왜? 아까 뭐라 했어요? his or her advantage,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불변의 진실의 절대적 진실이라는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무슨 불변의 가치예요 지금? 절대적 진실? 우리 신경 안 쓰죠. 우리 이익이 중요해요. 절대적 진실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5번, 우리한테 중요할 때 뭐보다? 진실보다. 이게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랑 가장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간단하게 5번으로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말들도 쉽게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제 34번입니다. 36%. 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다른 선택지를 소거해서 그냥 2번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간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그런 실전적으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수능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면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꼼꼼하게 한번 해설 버전으로다가 강의를 해보는 식으로 이 문제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읽었을 때, 자,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 사이의 이 논쟁은요, concern 하면은 is about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ot A but B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딱 차이 잡았을 거야 아마.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 사이의 논쟁은요, 이 개념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게 아니라 지금 개념이 뭔지 안 나왔는데 뒤에 읽어보면 이해되세요. 뭐에 관한 거냐면 이 분석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거래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가 먼저 오느냐, 이 사회라는 닭이냐 아니면 문화라는 달걀이냐. 여기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뭘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요? 사회 인류학자, 문화 인류학자들은 사회 닭이냐 달걀이냐 이건데 사회랑 문화 중에 누가 먼저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회와 문화를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세요? 닭과 달걀 논쟁? 닭이 먼저 달걀 먼저냐. 닭이 먼저 있어서 닭이 나온 게 달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발 달걀이 있으니까 거기서 깨어난 게 닭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가지고, 이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영국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사회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사회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사회를 A라고 하시고 문화를 B라고 보면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를 강조한대요. 자, 영국은 뭐다? A 강조해요. 그래서 영국 문화,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딱 뭘 느껴야 돼요? 사회적인 제도가 determine, 결정한다. 뭘 결정한다? 문화를 결정한다. 이렇게 A가 B를 결정한다라고 일단 방향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 사물 주어가 원인이면 이게 사물 주어는 원인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걸 결정한다는 건 얘 때문에 이게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이 점은 좀 어려우니까. 영국은 사회제도가, 얘들이 이제 사회학파야. 사회제도가 뭘 결정한다? 문화를 결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that, assume that이랑 병렬되는 거죠.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편적인 사회 영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친족관계, 경제, 정치, 종교 이런 보편적,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이란 건 뭐예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의 영역들은 represented, 나타나진대요. 뭐뭐에 의해서. 봐봐. 보편적 사회 영역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진다? 구체적인 제도. 잠깐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도가 뭐였지? 구체적인 제도는 당연히 사회제도, 여기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뭐 자급제조 농업, 영국의 의회, 그 다음에 영국 교회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A가 B를 만들고요. 이 사회제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보편적인 사회의 어떤 영역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갈게요. 같이 해설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요것만 딱 파악하면 돼요. 그렇게 했겠죠, 시험장에서. 근데 자, 해설을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여기 막 예시가 나왔는데 얘가 얘로 나타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패밀리가 킨십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급자족 농업이 경제로 나타나는 거고 영국의 의회가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가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A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A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정치나 종교 이런 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다라는 거지. 얘는 닭이 먼저야라고 하는 주의다. A를 여기서 소셜이라 했잖아요. emphasize social. 그래서 얘들은 영국은 A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인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 예시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하려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거, 해설해서 그 이상 줄 수 있는 거 그냥 합쳐서 얘기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것들은 이제 문화 간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들은 뭔데? 이런 사회제도라는 걸 문화 간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사회제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간의 이 사회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 간에 비교해 본다는 건 문화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촉발하게 된 A, 사회제도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 정도 맥락으로.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사회를 강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됐을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뭐만? 얘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 인류학자들은 그럼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는 서로 다른 성격이다. 바로 눈치껏 할 수 있겠죠. 얘들은 뭘 강조한다? culture를 강조한대. 문화를 강조한대. 좋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인데 미국은 바로 B를 우선하는 게. 뭔 소리냐? 야, 문화란 달걀이 있으니까 닭이 나온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 미국은요. 여기도 봐봐. culture가 바로 B가 shapes 만든다. 뭘 만든다? 사회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네요. B가 A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이라고요. 바로 문화가 사회 제도를 만드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주 느꼈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거의 다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뭘 제공함으로써 공유되어지는 가치관이라든지 핵심적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라든지 등등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뭔데? 바로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이건 결국 뭐겠어요? B가 되겠죠. B가 A를 만들어내는데 그 B의 예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어떤 가치관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회가 나오는 것이지 사회가 형성돼서 문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It does not assume that. 이 두 번째 의견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There are universal social domains. 보편적 사회적 영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보편적 사회 영역은 없는 거죠. 어디에나 있는 사회적 영역이란 건 없는 거예요. 아까 얘는 보편적 사회 영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회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에 따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가 중요하니까 A가 중요하니까 A에 딸려 나오는 A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사회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자식아. 왜? 문화가 중요하니까. 문화가 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로 인해서 파생되는 나타나는 보편적 사회 영역은 없다라고 그냥 이 위의 내용과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느끼시면 돼요. 대신에 prefer to discover domains empirically. 경험적으로 어떤 영역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영역은 뭐로서 나타나는 거냐면 측면이죠. 뭐의 측면이냐면 자, each society's own classificatory schemes. 각각의 사회 자체의 어떤 분류적인 체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여기서 벙찌지 마세요. 이게 뭔데요? 다시 말해서 땡큐. 이 사람들은 문화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얘는 뭐랑 같은 말? in other words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B랑 같은 말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 자체의 어떤 분류적인 어떤 계획 혹은 뭐 체계. 이게 문화라는 거지. 그냥 결국 얘는 A가 먼저고 얘는 B가 먼저야.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장인데 그래서 우리 American anthropologist들의 생각은 reject 여기 부정어 있는 거 귀엽죠? 세모 한번 하시고요. The notion that 이하라는 사고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회적 제도 A라는 것이 사회적 제도는 A죠. A라는 것이 빈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한대요. 자,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잘 들으세요.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이렇게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내용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 실제 수능날 좀 들어갈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선택지 소거하기 전에 아마 제대로 푸신 분들은 일단 이 지문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는 지금 B가 중요한 입장이니까 B가 A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위의 내용을 반박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처음에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어요. A가 determine culture, B를 결정한다 라는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딱 내려가면 이 문제 졸라 껌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안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문화를 결정한다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엄밀하게 안 따지잖아요. A가 B를 결정한다. 즉, determine culture. 이게 들어가면 이게 부정하면서 이 B, 요 두 번째 의견이 확실한 건데, 1번을 그냥 써버리면, 이 determine culture라는 말을 찾다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여기 culture 있으니까 이게 determine culture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요? 요 1번 선택지는 정확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A가 이해되는데, 뭐랑 연관지어서 이거 봐봐. It's an A지? Social institution. A의 문화적 기원, 문화라는 기원이랑 연계되어 이해되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문화적 기원이란 건 뭐냐면 기원이 결국 문화라는 거예요. 기원이 다시 문화적 기원이란 건 뭐라고? 기원이 문화라는 거지. 기원이 문화라는 건 B가 기원이어서 A가 생긴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1번 선택지는. 근데 이걸 reject, 부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바로 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미국 인류학자들 의견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컬처라는 말, 이건 절대로 뭐랑 같은 말이 아니야? determine culture와 여기 있는 1번 선택지는 절대 같은 말이 아니야. 일단 이것만 제끼면 거의 정답으로 근접할 것 같아. 우리가 실전에서는. 그래서 1번을 여러분들이 제낄 수 있어야 되겠다. 1번은 완전히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돼요?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하고 한번 우리말로 그냥 해볼게요. 사회적인 제도가 A가 B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A는 B랑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B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다시 A는 B랑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B를 생각하지 말자 이건데 얘는 지금 뭐였어요? B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B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1번은 당연히 정반대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이것들 중에 부정어예요. 보세요. A가 사회적 제도는 한 사람의 개인적 선호와 상관없는 상태로 이해되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개인적 선호를 고려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근데 개인적 선호라는 말은 이 지문 어디에도 있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날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without 있는데 앞에 있는 reject랑 같이 부정어 처리해야 돼. 경제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A를 이해하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A를 이해할 때, 사회제도를 이해할 때 경제적 원인을 고려하자 이러고 했는데 얘는 문화를 고려해야지 경제적 원인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사회적 제도 A를 이해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관계. 이거는 진짜 영국의 인류학자와 미국의 인류학자가 나왔지만 지금 영국과 미국의 관계.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건 전혀 무관한 말이기 때문에 X를 잡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기반해서 A를 이 두 가지의 관계에 기반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건데 일단 문화란 말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2번이 나왔는데 2번에서 어떻게? A라는 것은 it's 이 사회제도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해된다라는 걸 거부한다. 즉 맥락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만 남거든요. 부정어 처리를 하면 그럼 이 맥락이 당연히 문맥상 문화랑 같은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아마 2번으로 찍었을 거예요. 근데 맥락이란 건 뭔데? 문화라는 건 뭔데? 문화라는 게 뭐예요? 맥락이란 건 둘러싸고 있는 어떤 surrounding, 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여기선 당연히 문맥상 컬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마 문제 풀 때는 그냥 2번이다 이렇게 이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determine culture 요게 이제 안 된다. 요거 어딨냐?
determine culture를 여기에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때 이건 뭐 전혀 그게 없는 거고 1번 제끼고 나머지 선택지 3개 가지고 정답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이게 문화를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다시 봤을 때 약간 조금 걸리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굳이 찾자고 한다면 여기 보면 문화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적인 어떤 스킴이라고 했잖아요. 스킴이라는 건 계획 혹은 시스템, 체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체계라는 거 어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와 좀 비슷한 말이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킨하고 에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사람들은 미국은 얘가 먼저라는 거야, 얘가 먼저라는 거야? 당연히 에그가 먼저라는 거지. 에그에서 B에서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달걀에서 닭이 나왔다. 이런 건데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달걀이라는 거에서 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껍질을 깨고. 그러면 요 주의에 따르면 달걀은 당연히 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 걔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맥락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사실 영어적 감으로 쉽게 2번으로 갈 수 있기도 하지만 굳이 근데 막 이 질문에서 확실하게 컨텍스트에 대응되는 문화가 이게 같은 말인가 할 때 굳이 따지자면 뭐 에그에서 치킨이 오는 거니까 에그와 치킨의 관계를 봤을 때 에그는 치킨에게 있어서 컨텍스트다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이야. 선생님, 치킨이 에그의 컨텍스트도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보는 건 얘 입장. 알겠어요? 근데 에그에서 치킨이 나왔다 보는 건 얘 입장. 근데 이제 에그에서 에그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에그에서 달걀에서 그 안에서 닭이 이렇게 깨고 나왔다라는 것을 달걀에서 닭이 깨고 나왔다는 걸 봤을 때 달걀은 당연히 닭이 뭐가 되겠어요? 컨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전에서는 그냥 선택지 소고를 통해서 정답을 그냥 2번이겠다. 1번만 제끼면 돼. 1번만 제끼면 되는데 좀 더 깔끔하게 왜 컨텍스트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이 지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딱 느끼는 게 34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33번도 그렇고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33번도 오직 이럴 때 이게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원인.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34번도 A에서 B로 가냐, B에서 A로 가냐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빈칸이랑 좀 다른 게 이런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지문들, 이게 이제 절대평가 그 매뉴얼에 보면은 추가된 말인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19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빈칸 31, 32, 33, 34가 다 선후관계, 인과관계였어요. 진짜 제 해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뭐 예시, 대조 이런 거 없이 그냥 선후, 인과관계로 그냥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1등급을 확실하게 맞고 싶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뭐 추론형 빈칸. 아까 3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올라간다의 느낌 정도만 있지 정확하게 지문에 있지 않거든요. 물론 EBS니까 그런 추론형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네가 이 지문 한번 읽어봤으니까 라는 전제로 하고. 그런데 이런 선후, 인과관계 플러스 그냥 사실적 이해가 아닌 어떤 추론형 빈칸에 대한 방어력이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히 있어야지 이번 수능에 이 빈칸 쪽에 힘듦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그 독해광 빈칸 챕터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독해광이랑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 지문은 진짜 34번은 기가 막힌 지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견의 대조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선후관계가 서로 달라지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런 부정어 처리까지 해야 되고 선택지 소호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수학 30번 전 잘 모르지만 개념 여러 가지가 짬뽕 게 있다면서요. 진짜 딱 그 느낌이야. 대조도 되고 선후관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 부정어 처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정답을 가야 되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 3월, 4월, 뭐 6월, 7월, 9월 여기 33, 34번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선생님 해석 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3, 4, 6, 7, 9 여기 33, 34번 문제들은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자신감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